자, 이번 시간은 함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함수 1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은 함수 1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기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다 저장했었죠. 바탕화면에 함수 1 클릭하시고 열기 눌러주시면 1번과 2번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3번, 4번, 5번을 3개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3번 확인해 보니까 섬여행 여행 경비 단위원 평균이죠. 섬여행 여행 경비 단위원. 섬여행에 대한 여행 경비 평균이죠. 여행 경비 단위원의 평균. 자, 그런데 이건 무슨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average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서 average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똑같다 그랬죠. D자가 붙고 average든 sum이든 뭐 count든 뭐 그 다음에 max든 min이든 관계없습니다. D자가 나오는 그러한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인수는 똑같이 3개가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표를 얘기하죠. 표 범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필드는 어떤 거를 구하고자 하는 필드 번호, 필드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필드 번지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조건 조건인데 대부분 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 여기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에버리지 함수, 디에버리지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213 클릭해 주시고 는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디에버리지 함수니까 자 D자 찍으면 에버리지 나오죠.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평균. 자 디에버리지 더블 클릭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먼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표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표 범위는 우리가 구한 거 아랫부분 구할 거 이런 거 빼고 순수한 데이터만 여기까지죠. 데이터가 즉 B4에서부터 H12까지가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되겠습니다. 항목까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목까지 다 포함해줘야 그 항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 다 잡아주셨으면 컴마 찍어주시고 자 무엇을 어떤 거를 구할 거죠? 여행 경비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여행 경비의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행 경비 필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필드는 이 항목명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편의상 한 칸 띄우고 필드는 항목명 여행 경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H4. 자, 컴마 찍어 주시고 크리테리아 조건이죠. 조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섬여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섬 여행이 있는 항목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류가 섬 여행이다. 이렇게 조건을 넣어 주셔야 돼요. 항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33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회계서식 정리를 하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 주시고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이렇게 회계서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문제 4번입니다. 5월 이후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의 수를 구하래요. 5월달 그 출발일을 보시면 알죠? 5월 이후에 출발하는 거를 여기서 숫자를 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세면은 카운트인데 조건이 있어요. 뭐 5월 이후 근데 5월도 포함한 거
5월도 포함한 5월 이후에 떠나는 거, 출발하는 거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if가 붙죠. count if 조건이 붙었으니까 count if로 해서 5월 이후라는 조건을 넣어줘서 문제를 풀고 결과값이 나오면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다가 개를 붙여주라 이렇게 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5월 이후는 5월 달 거 보시면 되죠. 하나, 둘, 6월 달 것도 있고 3개네요. 3개가 눈대 중으로 3개가 나와. 5월도 포함해서 5월 이후니까 5월, 6월, 7월 쭉 나갈 거니까 5월, 6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다 놓고 는 해주시고 자, 수식 입력줄에서 씁니다. C5까지 딱 치니까 안 나오네요. COU 카운트. 자, COU까지 치니까 카운트 if하고 카운트 ifs가 나오는데 카운트 if는 조건이 하나, 카운트 ifs는 조건이 2개 이상인 거죠. 그래서 카운트 if 여기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죠. 카운트 if 더블 클릭해 주시고 레인지 범위죠. 자, 어디에서 5월 이후 걸 찾냐면은 출발일에서 찾는 거잖아요. 레인지는 출발일의 범위.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항목 넣는 거 나머지는 항목 안 넣습니다. 여기 중에서 5월달 걸 찾는데 이걸 넣으면 안 되겠죠. 5월달 거니까 순수하게 데이터 범위만 잡아주시고 컴마 찍어주시고 그냥 한 칸 띄우겠습니다. 크리테리어 조건 5월 이후니까 그런데 5월달도 포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를 해줘야 되겠죠. 5월 이후니까 5월도 해당이 되고 그 이후 6월, 7월, 8월 이렇게 되니까 크거나 같다 해야 되죠. 그래서 5월달 해당이 되고 그거보다 큰 것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호가 들어가면은 이건 문자입니다. 그 문자가 들어갔으니까 반드시 문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큰 따옴표로 묶어주라고 했어요. 잊지 마세요. 부등호도 문자입니다. 이거 는도 문자고요. 숫자가 아니죠. 어쨌든 문자입니다. 숫자를 제한 나머지 거는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2023년 2023년 5월 이후니까 5월 1일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빼기 05 빼기 01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2023년 5월 1일 이후 그러니까 5월 1일도 포함이 돼서 5월 달도 들어가는 거죠. 이후니까 크거나 같다 해서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자체가 숫자가 아니고 문자죠. 그래서 큰 따옴표로 묶어줬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로 닫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값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AND 연산자로 해서 개를 붙여주라고 했죠. 자, 어떤 결과값을 AND 연산자로 할 때는 문자를 연결할 때 큰 따옴표로 묶어서 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편의상 그냥 한 칸 띄워 볼게요. AND 그리고 문자를 연결해야 되니까 큰 따옴표로 묶어라. 그리고 개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되겠죠. 이거를 연결하는 거죠. AND 연산자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니까 3개가 나왔고요. 자, 요거 오른쪽 정렬해서 숫자죠. 이거 연결한 것 뿐이니까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해서 숫자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니까 여기 이제 5번 내용이 되겠죠. 자, 5번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입니다. 자, 5번의 최대 여행 경비. 여행 경비 중에서 최대, 딱 눈에 보이죠? 이거네요. 최대 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무슨 함수로? 라지 함수로. 라지 함수는 최대 값을 구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 그래서 k번째 큰 값을 구할 때 라지 함수를 쓰고요. 그냥 큰 값, 최대 큰 값만 구하면 뭐죠? max, max, 맥시멈의 약자 max로
쓰셔도 최대 큰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라지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라지 함수로 사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는 해주시고 라지 함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L A까지 딱 치면 라지 딱 나오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어레이 범위를 잡아주는 거죠. 범위는 어디에서 구하는 거죠? 여행 경비에서. 자, 여행 경비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시고 자, 몇 번째 큰 값이냐? K값. 몇 번째 큰 값? 최대 큰 값. 자, 이때 여기 여행 경비 잘 보세요. 여기 범위를 잡으니까 여기 이 범위의 이름을 뭘로 정의해 놨기 때문에 여행 경비로 정의해 놨기 때문에 H5에서 H12가 아니라 여행 경비라고 나온 거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컴마 찍어주시고 첫 번째죠.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요거 가장 큰 값 나왔죠. 자, 맥스로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회계 서식 처리해 주려면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4번, 5번의 함수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어디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함수 1이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한 거죠. 함수 2로 저장하겠습니다. 함수 2로 저장해서 자, 여기 확인해 보십니다. 함수 2 됐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